2020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거머쥔 영화 기생충에 출연하면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려온 배우 이선균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ABC7 등 시카고 지역 언론들도 일제히 그의 사망 소식을 긴급히 타전했습니다. 성탄절 연휴 동안 미국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라 일어난 가운데 한 소년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인한 다툼 때문에 누나를 총으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눈보라와 얼음을 동반한 겨울 폭풍이 콜로라도주 등 중부지방을 강타했는데요. 이에 항공기 지연 결항 사태가 이어지는가 하면 일부 도로는 폐쇄됐고 빙판으로 변한 도로에서 미끄럼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시카고 교통국이 주민들의 새해 맞이를 위해 전철과 버스 편에 대해 무료 탑승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달 초 열린 시카고 지역 한인교회협의회 제50차 정기총회에서 회장과 부회장에 각각 선출된 김영문 목사와 이성 목사가 어제 오전 KBS를 방문해 청취자 여러분에게 새해 인사를 전했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세우기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고액 입시 컨설팅 붐이 일고 있죠. 부유층은 자녀를 하버드 등 아이비리그 명문대에 입학시키기 위해 중학교 때부터 6년간 수십만 달러를 투자하는 고액 컨설팅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교육부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올해 전 세계 50개국에서 중요한 선거가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최근 몇 년간 급속히 발달한 인공지능 AI 기술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전환을 장려하고 있지만 비싼 가격과 주행거리, 충전소 부족 등에 대한 소비자 우려 때문에 전환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Z세대나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 많은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43세에서 58세 사이의 X세대가 지정적으로 가장 고통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화려한 새해 맞이 행사가 열리는 라스베가스에서 올해 마지막 날 결혼식을 올리려는 커플이 급증했다고 라스베가스 리뷰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혈액을 맑게 합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20년 전통의 유태인 코셔 인증 특수 영양제 M3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수요일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2020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거머쥔 영화 기생충에 출연하면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려온 배우 이선균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ABC7 등 시카고 지역 언론들도 일제히 그의 사망 소식을 긴급히 타전했습니다. ABC7 시카고는 이 씨가 현지 시각으로 수요일 오전 서울의 한 공원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보도했는데요. 경찰은 앞서 의식을 잃은 이 씨가 서울 모초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한국 시각으로 27일 수요일 오전 10시 12분쯤 남편이 유서 같은 메모를 작성하고 집을 나섰다. 어제까지는 연락이 됐다. 차량도 없어졌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수색에 나선 경찰은 오전 10시 30분쯤 종로구에 있는 와룡공원에서 이 씨의 차량을 발견했고 차량 안에서 의식을 잃은 한 남성을 확인한 겁니다. 주수석에서는 번개탄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조사 이후 이 남성은 배우 이선균 씨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소방관계자는 사망한 것으로 판정돼 치료를 위한 병원 이송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전날 오후 변호인을 통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의뢰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 수사계에 제출했다고 하죠. 이 씨는 자신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한 증거가 유흥업소 실장 A씨의 진술뿐이라며 누구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거짓말 탐지기 조사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씨는 기생충에서 부유한 가문의 가장역을 맡아 열연했죠. 2021년에는 미국 배우조합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또
또한 지난해 SF 스릴러 닥터 브레인에서의 연기로 국제 에미상 나무주연상 후보에도 오르며 다양한 작품에서 넓은 연기 스펙트럼으로 주목받았습니다. ABC7 시카고는 고인 이 씨에 대해 기생충으로 해외에서 명성을 얻기 전 수십 년 동안 한국 스크린에서 친숙한 인물이었다며 인기 드라마 커피 프린스로 처음 이름을 알렸고 메디컬 드라마 하얀 거탑, 파스타, 나의 아저씨로 정상급 인기를 누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성탄절 연휴 동안 미국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라 일어난 가운데 한 소년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인한 다툼 때문에 누나를 총으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CBS 보도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파넬라스 카운티에서 14세 소년 다마커스 콜라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둘러싼 가족 간의 말다툼 끝에 누나를 총으로 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콜리는 범행 뒤 자신보다 한 살 많은 형의 총에 맞았는데요. 콜리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4일 어머니, 형 다르커스, 누나 아브리엘 볼드윈, 조카들과 함께 쇼핑하러 나갔습니다. 상점에서 두 형제는 누가 더 크리스마스 선물을 많이 받을지를 두고 말다툼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파넬라스 카운티의 밥 콰르티에리 보안관은 누가 어떤 선물을 받고 누구에게 돈이 쓰이는지를 두고 승강이를 벌였다고 말했습니다. 형제는 상점을 나와 라르고시에 있는 할머니의 집에 가서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계속 다퉜고 급기야 다마커스가 반자동 권총을 꺼내 형의 머리에 겨누며 쏘겠다고 위협한 겁니다. 이때 다르커스는 동생에게 싸우고 싶지 않으니 집 밖으로 나가라고 했고 형제의 삼촌이 둘을 떼어놓은 뒤 동생 다마커스를 집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집 밖에서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벌어진 건데요. 집 밖에는 누나인 아브리엘이 10개월 된 아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동생을 본 아브리엘은 적당히 해라. 크리스마스인데 왜 싸우려 하느냐라고 말했죠. 그러자 다마커스는 누나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하며 누나와 아기를 쏘겠다고 했고 결국 아기들을 하고 있던 누나의 가슴에 총격을 가한 겁니다. 그 뒤 형인 다르커스가 자신의 반자동 권총을 갖고 나와 동생을 쏘았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14세 남동생의 총에 맞은 누나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10개월 된 아기는 다행히 무사했다고 경찰은 전했는데요. 누나를 쏜 다마커스는 형의 총에 맞은 뒤 수술을 받고 현재 병원에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1급 살인, 아동학대, 청소년 총기 소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주검찰은 이 소년을 성인으로 기소할지 여부를 현재 검토 중인데요. 다마커스를 쏜 형 다르커스는 1급 살인 미수와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두 형제는 과거 차량 절도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콰르티에리 보안관은 14, 15세 어린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며 비행 청소년이 총을 소지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들이 화가 나면 결국 서로를 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올해 미국에서 총기로 인한 사망자 수가 4만 2천 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비영리 단체 총기 폭력 아카이브는 올해 미국에서 총기로 인한 사망자 수가 지난 25일까지 4만 2,151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가운데 2만 3천여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눈보라와 얼음을 동반한 겨울 폭풍이 콜로라도주 등 중부지방을 강타했습니다. 이에 항공기 지연 결항 사태가 이어지는가 하면 일부 도로는 폐쇄됐고 또 빙판으로 변한 도로에서 미끄럼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도 발생했는데요. AP통신 등에 따르면 어제 오후 사우스다코타, 네브라스카, 캔사스 서부, 콜로라도, 와이오밍 동부 지역에 눈보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눈보라 경보는 바람이 시속 35마일을 넘고 많은 눈이 날리면서 가시거리가 0.4km 미만인 상황이 3시간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됩니다. 사우스다코타와 노스다코타, 미네소타 북서부 지역에서는 얼음 폭풍 경보와 겨울 기상 경보까지 발령되어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항공기 수백 편이 지연되거나 결항되고 또 도로 곳곳은 폐쇄됐습니다. 항공기 추적 웹사이트 플라이트 어웨어에 따르면 이날 정오까지 콜로라도주 덴버 공항에는 항공기 200여 편이 지연됐고 18편이 결항됐습니다.
시카고 교통국 CTA가 주민들의 새해 맞이를 위해 전철과 버스 편에 대해 무료 탑승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CTA는 오는 31일 오후 10시부터 새해 1월 1일 오전 4시까지 모든 버스 및 전철의 전 구간에 대해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이용객들은 티켓 구매 없이 무료 탑승이 가능하고 기존의 교통카드 소지자도 이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합니다. CTA는 31일과 1일 이틀간 일반적인 주말 스케줄에 맞춰 버스 전철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단 지난 11월 중순 발생한 충돌 사고의 여파로 옐로우 라인 서비스가 계속 중단된 상태인데요. 승객들은 대체 경로를 찾아야 합니다. 일정과 경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CTA 웹사이트를 방문해 확인하면 됩니다. 이달 초 열린 시카고 지역 한인교회협의회 제50차 정기총회에서 회장과 부회장에 각각 선출된 김영문 목사와 이성 목사가 어제 오전 KBS를 방문해 청취자 여러분에게 새해 인사를 전했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세우기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더불어 향후 1년간 계획된 사역에 대해 소개하고 교계, 동포사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는데요. 회장 김영문 목사는 2024년 새해는 시카고 지역 한인교회협의회 창립 50주년이자 희년인 특별한 해라며 이를 기념하는 여러 연합 집회를 통해 지역의 복음화, 또 교회 발전과 단합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힙니다. 오랜 세월 협회를 이끌어온 목사님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또 지속적으로 협회 미래를 위한 의견 교류에 협력할 수 있기를 소망했는데요. 김 목사에 따르면 특히 27개 교단별 대표단을 구성해 2, 3월 중 모임을 갖는다는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특별히 이제 교회들마다 많은 그 상처, 아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단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라든지 또 많은 목회자들이 시카고 지역 교회마다 좀 변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교단별로 대표자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27개 교단이 있습니다. 작은 교단까지 포함해서요. 앞으로 시카고 지역의 교회가 연합하기 위해서 함께 그런 공유하고 또 협력도 요청하고 이외에 3월 30일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와 9월 중 연합 찬양제 등도 준비 중입니다. 찬양 선교단체도 있겠고 뭐 청년들 연합회도 있겠고 또 교회도 큰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도 또 이렇게 연합을 해서 할 수도 있겠고 다각적으로 세대를 뛰어넘어서 그런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좀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희년 50주년 저희들 맞이하게 되거든요. 회복의 그 의미, 연합의 의미를 잘 살려서 그런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아울러 김 목사는 올해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각 교회들과 연합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계획이라며 영적 대각성 운동을 통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그리고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원한다며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되는 세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 초청 할렐루야 대성회에도 동포사회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습니다. 분열되고 위축되어져 가는 기독교계 발전과 더불어 모든 크리스찬들의 영적 회복을 위한 상담위원회도 개설해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회들마다 또 여러 가지 정신적 문제, 영적 문제들이 많거든요. 사회가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세상에서 많은 그 정신적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위원회를 저희들이 또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실행위원회 15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 금년도에는 상담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전문 교수님들이 참여해서 카운슬링을 또 해줄 겁니다. 특별한 또 행사를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또 여러모로 치유될 수 있도록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데 또한 당초 이달 초에 계획된 시카고 지역 한인교회 100주년사 편찬 기념 예배는 한 차례 미뤄져 내년 4월 21일 윌링을 소재한 약속의 교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뭐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계 모든 평신도들 다 참여할 수 있겠고요. 특별한 축제로 우리 이제 목사, 부부 합창단, 또 권사 합창단, 장로 합창단, 또 예울림까지 또 연합으로 이번에는 찬양을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습니다. 축하의 또 감사의 잔칫날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편 신년 할애회는 1월 16일 시카고 지역 한인교역자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부회장 이성 목사입니다. 예, 신년 할례회는 시카고 지역 내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신학생들까지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연합 행사인데, 그 시간을 통하여서 1년 한 해를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겠다 다짐과 비전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신년의 메시지는 회복이라는 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텐데요.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와 또 각 성도들의 회복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그런 일을 위해서 협력하고 도우려는 그런 마음과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시카고 지역의 200여 개의 한인교회와 기독교 기관으로 구성된 시카고 교협은 각 교회 및 기관 대표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요. 1974년 시카고 지역의 한인교회들이 친교를 나누고 연합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설립된 시카고 교협은 오늘날까지 지역 내 교계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의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2023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2024년도는 더 크게 기대를 하게 되어지고, 특히 우리 기독교 방송국은 우리 시카고 지역뿐만 아니라 미주 지역, 한국 또 열방 세계를 향해서 지금 이 복음의 소식이 좀 전달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통하여서 성도님들은 아마 많은 힘을 얻고 계실 것이고, 또 아직까지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또 새로운 복음을 접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들을 지금까지 해오셨을 텐데, 내년도도 하나님께서 이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고, 특별히 저희 교회 협의회에도 이 일을 위해서 서로의 협력과 하나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매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분 모두 주 안에서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전 세계 50개국에서 중요한 선거가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최근 몇 년간 급속히 발달한 인공지능 AI 기술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4년 미국 대선을 비롯해 러시아, 인도, 멕시코 등에서 선거가 열려 20억 명 이상이 투표소로 향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 4월에 치러지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짜 이미지 등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AI 도구가 더 정교해지면서 선거를 앞두고 허위 정보가 그 어느 때보다 더 판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반면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안전장치는 전보다 약해진 탓에 가짜뉴스의 급속한 확산이 선거판을 뒤흔들 위험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지난해 등장한 챗GPT 등 생성형 AI 기술은 마치 동화 속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럴듯한 가짜 정보나 이미지를 쉽게 만들어낼 수 있게 하죠. 전문가들은 특히 사악한 버전의 딥페이크 이미지가 투표를 며칠 앞두고 소셜미디어에 퍼질 경우 사람들이 쉽게 속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전환을 장려하고 있지만 비싼 가격과 주행거리, 충전소 부족 등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 때문에 전환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 증가세가 최근 몇 달 둔화하면서 자동차 업체들이 생산 계획을 축소하거나 일부 투자를 보류 중이죠.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는 테슬라조차 멕시코 전기차 공장 건설 속도를 늦추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백악관이 전기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려면 무엇보다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불만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6년까지 전기차 충전소 50만 개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를 위해 인프라법을 통해 보조금 75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이렇다 할 비 소식은 없지만 종일 구름만은 대체로 흐린 날씨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43도, 밤 최저 기온 27도입니다. 목요일엔 내일 기온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60% 찬스의 눈 소식 전해집니다. 낮 최고 기온은 38도, 밤 최저 기온 34도입니다. 이 시각 기온은 36도, 습도는 91%, 바람은 북동풍이 2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